주짓수랩 유세현입니다. 오늘은 스파링을 하기 전 꼭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파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스파링 딱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좀 질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라서 오늘은 주짓수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스파링, 대련이에요. 대련. 주짓수의 가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 목표가 뭐냐면 탭을 받는 거예요. 항복을 받는 거. 근데 주짓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스파링을 할 때 암바나 초크 같은 걸로 이제 탭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깔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해야 탭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우리는 탭 받는 거에 집중하기 전에 어떤 자세를 만들어야지 내가 최종적으로 탭을 받기가 편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워야 될 개념에서는 서브미션, 꺾기, 조르기 등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스파링을 할 때 가장 좋은 포지션,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포지션이 있고 가장 가지 말아야 할 포지션이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 이제 내가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선에 가장 우리가 좋은 포지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빨간색 펜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플링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백 포지션이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 단계가 있겠죠.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로 좋은 거, 그 다음으로 좋은 거, 마운트 포지션이에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지만 백보다는 좀 덜 좋죠. 그래서 마운트 포지션이 있고요. 그 바로 한 단계 밑에 아마 주짓수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사이드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드 포지션까지는 이제 보통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그 사이드 포지션 바로 밑에 단계가 또 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밑에 단계는 가드 탑 상황에서 탑 포지션 있죠. 탑 포지션이 사이드 전에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탑 포지션에서 가드 패스를 해서 사이드를 가죠. 그러면 이 탑 포지션, 이 밑으로는 중립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립 상황은 제가 검정색 펜으로 써볼게요. 중립 상황에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을 때 가드라고 적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예외가 되는 가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클로즈 가드. 이 클로즈 가드는 위아래 둘 중에 더 유리하다라고 명확하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래플링만 따지고 보자면 클로즈 가드 아래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격이 허용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클로즈 가드 위에 잡힌 사람이 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겠죠. 클로즈 가드 상황에 따라서 윗사람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밑에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로즈 가드를 잡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프레임으로 세우고 일어서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클로즈 가드 잡은 사람이 머리와 팔을 다 싸잡고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은 때때로 위아래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클로즈 가드를 중립 상황이라고 보고 싶어요.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둘 다 명확하게 누가 더 유리한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클로즈 가드라는 이 특수한 상황은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선수분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클로즈 가드 상황은 중립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중립 상황 뭐가 있을까요? 스탠딩 상황. 서로 서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유리하고 불리하지가 않죠. 중립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더블 가드 상황입니다. 둘 다 엉덩이를 가라앉히고 앉아 있을 때의 상황도 중립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로즈 가드 상황, 스탠딩 상황, 더블 가드 상황, 요 상황을 중립이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불리한 포지션으로 넘어갑니다. 더블 가드, 스탠딩, 클로즈 가드보다 더 불리한 상황은 뭘까요? 가드 탑 상황에서 가드 포지션이 이제 그 다음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가드 포지션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이드 포지션이 됩니다. 사이드 포지션, 바텀, 깔린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최악은 마운트 포지션. 마찬가지로 깔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포지션 중에 가장 최악의 포지션, 백 포지션, 잡힌 상황이겠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짓수를 할 때, 뭐 주짓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래플링, 스파링을 할 때 가장 좋은 포지션은 요 꼭대기에 있고요. 가장 안 좋은 포지션은 요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파링을 할 때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것보다
좋은 상황으로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에 잡혀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지금 백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마운트 깔린 상태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마운트에 깔려 있다면 최소한 사이드 깔린 상태는 가져야 되고요. 사이드 깔린 상태라면 최소한 가드 리커버리를 해서 가드 포지션을 잡아줘야겠죠. 그 뒤로는 이제 상대방을 스윕해서 탑으로 올라가든지 사이드를 잡든지 마운트를 잡든지 백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서브 미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플링 스파링을 할 때는 요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서 결국엔 백 포지션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요 개념을 배우시면 스파링을 하실 때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기술이 늘어나고 역량에 따라서 백 잡혔는데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가드 포지션에서 바로 백이나 마운트를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지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는 걸로 하려고 하면은 기술의 양이 너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처음에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술의 양이 적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브 미션이 들어가면 모든 상황에서 서브 미션은 다 할 수 있어요. 백 잡히더라도 뭐 상대방의 손목을 꺾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서브 미션을 걸 수도 있고요. 뭐 상대 발목 꼬였을 때 꺾는 기술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서브 미션은 모든 상황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브 미션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포지션 스파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포지션 스파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백 잡힌 상황에서 시작했다 해볼게요. 그러면 백을 잡은 사람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백 포지션 스파링을 할 때 백을 잡은 사람은 서브 미션 하시면 됩니다. 백이 잡힌 사람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백이 잡혀 있어요. 포지션 스파링 시작했으면 내가 최소한 탑 포지션이나 가드 상황이나 스탠딩 상황이나 클로즈 가드 상황처럼 이 불리한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포지션에서 이스케이프 하는 테크닉이라든지 해당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흔든다라든지 이런 기술이 늘어날 거고요. 백을 잡은 사람이라면 이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서브 미션으로 마침표를 찍는 테크닉들을 키울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통해서 포지션 스파링 하는 거를 이따가 제가 실제 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통해서 지금 스파링이 좀 어렵고 스파링에서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라면 포지션 스파링을 통해서 스파링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이따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